안녕하세요. 기후변화를 막을 기술로 요즘 정말 뜨거운 게 하나 있죠? 바로 탄소 포집 기술인데요. 이걸 두고 한쪽에선 인류의 구원투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. 그건 그냥 거대한 환상일 뿐이다 라고 해요. 오늘 뭐가 맞는지 그 속을 한번 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. 이 탄소 포집 기술, 정말 우리를 기후위기에서 구해줄까요? 아니면,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로는 별 효과도 없는 그런 헛된 희망에 불과할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일단 이게 먼저부터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CCUS라고 부르는데요. 탄소 포집, 활용, 저장 기술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하면 공장 굴뚝 같은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전에 딱 붙잡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원천 봉쇄하는 거죠. 자,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모든 건 바로 저기 공장 굴뚝에서 시작해요.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대기 중으로 퍼지기 전에 먼저 포집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걸 꽉 압축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죠. 마지막 단계에선 선택지가 두 개예요. 하나는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영원히 저장해버리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이걸로 화학 제품 같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데 활용하는 겁니다. 포집, 운송, 그리고 저장 아니면 활용. 이게 바로 CCUS의 전체 그림이에요. 아니 근데 왜 전 세계 국가랑 대기업들이 이 기술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? 도대체 탄소 포집 기술이 뭘 약속하길래요? 한번 보시죠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62억 톤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하는 말인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매년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잡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. 지금 포집하는 양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. 그러니까 이 기술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?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에요. 보세요. 2022년에 17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2030년이면 44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라고 해요. 우리나라만 해도 2030년까지 매년 1,000만 톤 넘게 포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. 심지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탄소 감축량의 거의 5분의 1, 그러니까 19%를 이 기술이 담당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어떻게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수많은 가스 중에서 딱 이산화탄소만 콕 집어서 잡아내는 걸까요? 그 핵심 기술들, 원리를 살짝 들여다보죠.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. 제일 많이 쓰는 건 습식인데 이건 액체 용매에 이산화탄소를 싹 녹여내는 방식이에요. 기술적으로 아주 안정적이죠. 그리고 건식은 고체 가루 같은 데다 이산화탄소를 착 달라붙게 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분리막 방식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촘촘한 필터로 이산화탄소만 쏙 걸러내는 겁니다.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싸고 효율적으로 할까 계속 연구 중이에요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떠세요? 와, 이거 정말 완벽한 기술 아닌가 싶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? 이제부터 이야기의 뒷면을 한번 봐야 할 시간입니다. 지금부터는요, 희망찬 약속 말고요, 아주 차가운 현실을 좀 들여다볼게요.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, 과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까요? 이 그래프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. 캐나다에 있는 바운더리 댐 프로젝트라는 곳인데 세계 최초로 석탄 발전소에 적용된 사례거든요. 원래 목표는 매년 100만 톤을 포집하는 거였어요. 근데 실제 포집한 양을 보세요.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죠. 계속해서 목표의 40에서 80%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현실에선 이게 생각처럼 계획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. 이건 솔직히 더 충격적입니다. 호주에 있는 고르곤 가스 프로젝트인데요. 세계에서 제일 큰 CCS 프로젝트예요. 근데 이 프로젝트가 가스를 뽑아내면서 내뿜는 총 배출량이 5천만 톤이 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포집하는 양은 고작 130만 톤입니다. 전체 배출량의 3%도 안 되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이 털어서 물이 쏟아지는데 손가락 하나로 작은 구멍 하나 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. 네,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. 이렇게 힘들게 잡은 이산화탄소,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? 이 차트 한번 보시죠. 놀라지 마세요. 포집된 탄소의 무려 75%가 원유 회수 증진, 영어로는 EOR이라는 데 쓰입니다. EOR이 뭐냐면요. 한마디로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려고 쓰는 기술이에요. 오래된 유전에 이산화탄소를 콸콸 불어넣어서 바닥에 깔려있던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는 거죠. 그러니까
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기후변화 막겠다고 잡은 이산화탄소를 결국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유를 더 캐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아이러니하죠?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겁니다. 이건 기후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꼼수일 뿐이다라고요.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.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탄소 포집 설비를 붙인 가스 발전이요.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싸요.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돈이면 그냥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짓는 게 탄소 줄이는데 훨씬 이득 아니야?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쯤 되면 에이, 그럼 탄소 포집 기술 그냥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?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비판할 건 비판하되 이 기술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 쓰임새를 제대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발전소는 재생에너지라는 좋은 대안이 있잖아요. 그런데 시멘트나 철광, 화학 같은 산업은 얘기가 좀 달라요. 여긴 그냥 전기를 쓰는 것 말고도 제품을 만드는 화학 반응 과정 그 자체에서 이산화탄소가 어쩔 수 없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. 이런 감축이 정말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는 CCUS가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도 딱 맞는 사례가 있어요. 현대제철이랑 YK스틸이 당진제철소에서 하루에 150톤씩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거든요. 이걸로 뭘 하냐면 우리가 아는 드라이아이스나 액체탄산을 만들기도 하고 스마트팜에 공급하기도 한대요. 바로 이런 분야가 CCUS 기술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무대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눈을 조금 더 멀리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? 지금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걸 잡는 수준을 넘어서요. 아예 새로운 개념의 탄소 제거 기술들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. 대표적인 게 바로 해양 탄소 제거 같은 기술이에요. 예를 들어서 앱카본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뭘 하냐면요. 전기화학 기술로 바닷물에서 산성물질을 싹 제거해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바다가 산성화될 걱정이 없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자연스럽게 빨아들여서 안전한 물질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. 바다가 원래 가진 탄소 흡수 능력을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. 물론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 기술이에요. 하지만 한 전문가가 정말 재밌는 비유를 하더라고요. 지금의 이 해양 탄소 제거 기술이 딱 2000년대 초반에 태양광 산업 같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그때만 해도 태양광 그거 비싸고 효율도 별로라고 다들 그랬잖아요. 근데 계속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결국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죠. 이 기술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우리는 탄소 포집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한 가지는 확실해요. 이 기술, 기후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해줄 마법의 지팡이는 절대 아니라는 거. 특히나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 연장 수단으로 쓰일 땐 더더욱 그렇죠. 하지만 시멘트나 철강처럼 다른 방법이 없는 산업에겐 어쩌면 꼭 필요한 정밀한 수술용 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걸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 강력하면서도 결함이 많은 도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닐까요?